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수학하는 거를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얘는 앞으로 수학을 잘해내겠구나, 혹은 지금 좀 수학 실력이 좀 떨어져도 점점 더 수학 실력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으로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이 아이를 이제 지도를 하시는 경우는 이런 습관들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면 수학을 잘 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성이 많으니까 비록 지금 좀 쉬운 책을 하고 있더라도, 교재가 약간 쉬운 교재를 하고 있더라도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이 있죠. 수학 문제를 풀어나갈 때 모르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거의 질문하지 않고 최소한 20분 이상은 본인들이 고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심화 교재를 풀고 있어도 앞으로 잘 해낼 것이고, 심화 교재가 아니라 기본 교재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도 앞으로 수학을 좀 잘해 나가겠죠. 학생들 보면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질문하거나 바로바로 해설을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습관이 된 학생들은 거의 바꾸기가 힘들죠. 문제의 능력이 이제 형성이 안 됐으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가서 계속 오답 복습해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풀어나가려는 그런 연습 능력들 혹은 습관들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앞으로 수학을 잘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질문을 이렇게 하면 질문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메타인지 능력이 이제 잘 돼 있는 학생들이니까 이런 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모르는 게 한 4문제다 혹은 6문제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 제가 힌트를 전화 좀 가르쳐 주죠. 그럼 보통 한 2문제 정도 좀 가르쳐 주거나 그러면 이제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2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풀어보기도 하고 내가 풀어준 풀이도 보고, 그러면서 좀 자기가 흰 백지에다 다시 깨끗하게 풀이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거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이해 안 되면 다시 재질문을 하죠. 이해가 다 됐으면 그 다음 또 한 2문제 정도만 또 물어보고 제가 좀 아이디어든 혹은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 잠시만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해서 정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거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 정리되는 그 느낌을 아니까 메타인지 능력이 형 발달이 돼 있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학을 좀 잘 해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역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냥 고개 끄덕이고 이해되냐? 이해돼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일부 학생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 그 설명한 걸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그런 눈빛이 있어요. 설명을 하면 설명하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다가 선생님 잠시만요. 여기가 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거를 생각하다가 역질문을 꼭 합니다. 이렇게 역질문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되어 있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역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하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 설명을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같이 풀어가면서 거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집어서 질문하고, 그리고 혹은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거나 다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또 자기가 뭔가 제시를 하고. 자, 이런 학생들도 이제 수학을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좀 중요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도 잘하고 숙제를 좀 많이 내줘도 꾸역꾸역 다 잘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과 가가지고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과를 가게 되면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수학이. 그래서 좀 약간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듯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데, 이 밀어붙인다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학습량이 있어도 꾸역꾸역 다 해치우는 거죠. 다 해치워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주로 이과를 가면 수학을 잘하게 되죠. 이렇게 실력 정석, 블랙 라벨, 1등급 수학 이런 어려운 책 3권의 숙제를 내줘도 꾸역꾸역 밤새서 다 해오고, 이런 학생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많이 내줘도 이렇게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이제 앞으로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1번, 2번, 3번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그 앞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가 좀 오랫동안 고민해서 푸는 학생들, 최소한 20분 이상은 고민하더라, 얘가. 그래서 해결하더라. 이런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초등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 갈 때까지 수학을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은 꼭 수학이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정말 공부를 앞으로 잘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습 계획을 짤 수 있는 학생이에요. 이 학습 계획을 짤 수 있는 경우는 중학교 1학년부터 학습 계획을 짤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짤 수 있는 학생이면 더욱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극대화가 되면 자기의 학습을 본인이 계획을 정해가지고 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안 짜주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안 짜줘도 자기가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죠. 시험 공부 계획도 짤 수 있는 거고 평상시 공부 계획도 짤 수 있는 거죠. 다이어리에다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짤 수 있는 학생들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에서 꼼꼼하게 짜면 거의 전교권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습 계획을 스스로 짤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앞으로 공부를 얘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판가름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